오늘은 이풀남 2편 우주발사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풀남 1편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된 이후 2편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소 늦게 언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편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습니까? 지난번 있고 나서 바로 국정감사가 한 달 이상 진행됐습니다. 그 국정감사는 국정의 모든 부분을 다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다고 좀 시간이 없었고요. 또 지난번 카카오 관련해서 SK CNC 화재 때문에 카카오가 중단돼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원인 규명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대한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었고요. 그 이후에는 공영방송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의원님,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발한 해였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우주 로켓 발사 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993년 30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30년 만에 이렇게 로켓까지 발사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올해 6월 달에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당수 기술은 러시아에서 가져왔지만은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어떤 상당수를 국내 기술로 접목해서 이렇게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지난 8월 달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발사했습니다. 그게 올라간 인공위성 이런 국내 기술로 통해서 지금 어떤 나라보다 달의 어떤 탐사를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적외선 탐지기라든지 이런 걸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물 존재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나라하고 좀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5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7번째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요? 발사체 기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세계가 한 229개 유엔 그인 줄 알았는데 256개국이나 되네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지구의 중력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걸 뚫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뚫고 나서 완전히 진공 상태에 있는 우주 궤도에 진입해서 그걸 견디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특히 우주 궤도에 가서 견디내는 그것을 보면은 10억 분의 1 기압, 굉장히 낮은 기압, 굉장히 진공 상태의 기압, 이런 것도 견뎌야 되고, 또 2000도 이상, 200도에서 2000도의 고온도도 견뎌야 되고, 마이너스 200도 이하의 그 저온도도, 극저온 온도도 견뎌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추진력 자체도 어렵고, 그 상태에서 그런 견디는 어떤 금속 물질, 이 물질을 하는 것도 발견해내고, 그걸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발사체 분리 기술, 소재 기술, 기타 로켓 추진 기술, 그다음 통신 어떤 이런 전자장비 기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7나라만 이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의원님,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우주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은 제조 기술을 보유했다고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추진 로켓 기술이라든지 또 발사체 분리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술, 또 소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사돼서 한번 쏘고 우주에 나가면 그대로 이제 뭐 나중에 타서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대륙간 ICBM 기술은 거기에 곁들여서 항법의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느 추적을 궤도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성정권을 통해서 어느 지점으로 지구에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정권 궤도 진입 기술도 필요한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의원님, 그런데 뉴스를 보면 미국의 경우 우주 여행부터 우주 발사체 회수 기술 등 다양한 우주 관련 기술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능할까요?
10년 이내 그죠? 일반인이 우주여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국의 어떤 계획들을, 민간 회사들의 계획들은 미국의 뭐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10년 이내에 달까지 우주여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선을 10회는 그냥 사용이 가능하고 부품을 교환하면 10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면 단가가 월등히 싸집니다. 지금보다. 지금도 미국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키로당 1kg를 위에 띄어 올리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들 나라는 1kg 올리는데 한 4천만 원 듭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들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점차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더 빨리 따라잡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10년 정도면은 고가 상품은 될 거고, 한 20년이나 되면은 상당히 일반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93년부터 한 30년간 지금 우주발사체 기술을 연구했고, 미국 같은 그 이상의 60년 이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30년 갭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패스트팔로 급히 따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 입장은 안 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것이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교육 인수위 간사로서 그 당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새로운 전략기술, 미래 먹거리 기술 이런 관련해서 위성 발사체 기술을 하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성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예산을 또 집중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빠른 시대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